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서부터 잠깐 보시면 등차 수열의 공차랑 각항이 영위하는 실수일 때 이거의 한근을 bn이라고 보면 먼저 이 방정식의 형태가 좀 독특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등차 수열이 초항 플러스 n-1d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지금 이 an 플러스를 봤었을 때는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가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면 이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an 플러스 2다 라는 등차 중앙의 성질을 사용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식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겠죠. anx 제곱에 마이너스의 an 플러스 2 그리고 x에 플러스 an 플러스 이렇게 따라서 얘를 인수분해 해주시면 an1 an 플러스의 1 an 플러스 2에 마마를 붙여주면 1차원 계수가 나타나시겠죠. 따라서 얘에 대한 인수분해는 다음처럼 될 겁니다. an x에 마이너스 an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x 값은 an분의 an 플러스 2 그죠? 또는 1이 됐을 텐데 이 값을 지금 bn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문제에 보시면 bn은 1이 아닌 실수래요. 따라서 얘는 이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우선 bn은 an분의 an 플러스 2 참고 삼아서 an은 a 플러스 n-1d 그리고 an 플러스 2는 a 플러스의 n 플러스 1의 d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놈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겹쳐지는 부분이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우선 다음처럼 되어져 있을 거고 그렇다면 bn-1분의 bn 플러스 1의 공차를 물어본 거니까 한번 따져볼까요? bn an분의 an 플러스 2 마이너스 1에 an분의 an 플러스 2에 플러스 1 그렇다면 얘는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분의 보면 똑같이 an 곱한 거예요. an 플러스 2 플러스 an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기에 똑같이 번분수를 정리하기 위해서 an식을 똑같이 곱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식은 이렇게 바뀌겠죠. 지금 an 플러스 a 플러스 an 주어져 있고 지금 요 놈을 지금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등차 수열 bn 얘가 왜 등차 수열인가를 봤더니 등차 수열이 되려면 1차식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얼마야? 2d가 되는 거죠. 그래서 2d분해라는 상수를 끼고 있고 an 플러스 2는 a 플러스의 n 플러스 1에 대한 d와 플러스의 a 플러스의 n-1에 대한 d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1차식 그죠? 얘가 1차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d는 상수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런 느낌으로 3분의 2n 플러스 이것도 1차식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따라서 이거에 대한 공차는 바로 n의 개수다. 그죠? 얘가 n에 대한 1차식이 나올 텐데 그 1차식에 n의 개수죠. n의 개수가 바로 공차다. 따라서 n의 개수를 찾도록 합시다. 공차다. n의 개수는 2d분의 그 다음에 여기서 nd 나오고 nd 나오겠죠. 그럼 2nd, 2dn 플러스 뭐뭐뭐가 나왔을 테니까 어차피 우리 사령을 쪼개시게 되면 얘는 n 플러스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공차는 1이란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1028번 잠깐 보죠.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두 그래프가 만난대요. 그럼 만나는 교점은 교점의 x좌표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니까 두 놈을 연립을 한번 시켜봅시다. 그렇다면 두 놈이 같을 테니까 얘 이항하고 얘 이항하시면 되겠죠.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a 제곱 x 플러스 2a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고 이거에 대한 해가 바로 x 좌표인데 걔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렇다면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라고 해주시면 좋겠죠. 봅시다. 그럼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a가 겹친다. 알파로 갑시다.
그렇다면 첫 번째 알파 마이너스 d와 그 다음에 알파와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d를 더한 게 6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계산해 주시면 찍찍이니까 알파 값은 2가 됐을 거고, 그럼 2 마이너스 d, 2 플러스 d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수의 곱배 합이죠. 그럼 2배의 2 마이너스 d와 플러스 2배의 2 플러스 d와 그리고 2 마이너스 d와 2 플러스 d를 곱한 거. 그거의 합이 플러스 a 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4 마이너스 2d, 4 플러스 2d,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d 제곱이니까 찍찍 소거시키고 나면 12 마이너스 d 제곱은 a 제곱이다 라는 걸 찾아낼 수 있으셨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각각을 곱한 거 2 곱하기에 2 마이너스 d에 2 플러스 d의 크기가 8 나와야 된다. 약분시키고 나시면 4가 됐을 거고, 4 마이너스 d 제곱이 미안합니다. 2a 마이너스 8이죠. 2a 마이너스 8 그죠? 2a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왔을 거고, 그럼 식을 정리해 주시면 4 마이너스 d 제곱이 a 마이너스 4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런가요? 4 마이너스 d 제곱이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헷갈렸어요. 요게 지금 c, 얘가 지금 d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2배의 2 마이너스 d, 2 플러스 d를 계산한 게 뭐가 나와야 되냐면 8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로 약분시켜 주시면 2 마이너스 d에 2 플러스 d가 4 마이너스 a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4 마이너스 d 제곱이 4 마이너스 a가 됐으니까 찍찍 d 제곱 값이 결국에는 a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d 제곱이 a. 그래서 주어져 있는 요식과 요식을 연립하시게 되면 지금 값이 두 개가 나올 텐데 그 둘 중에서 d가 양수인 것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연립하는 과정은 좀 맡기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저랑은 다시 근과 계수관계만 다시 한번 복습해보죠.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 있었을 때 이거 해를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라고 잡는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플러스 a분의 c,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공차가 정수인데 다음처럼 S에는 그냥 합이고 T에는 거기에 절대값이 붙여져 있대요. 그러니까 음수인 부분에서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조건을 보시면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니까 SO가 최소란 얘기죠. SO가 최소가 되려면 그래프는 얘가 지금 N축, 여기가 SNQ라고 본다면 그래프는 이런 식의 아래로 볼록 그래프였을 거고, 따라서 D값도 양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5일 때 최소라는 얘기니까 A5가 마지막으로 음수란 얘기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등차 수열이라 그랬으니까 A 플러스 4D가 음수였을 거고, 그 다음에 A 육수부터는 양수였다는 얘기가 됐을 테니까 그 다음은 A 플러스 5D는 양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T에는 SN 더하기 7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따라서 지금 S10 더하기 T10을 물어본 거죠. 그럼 S10은 그렇다고 치고 T10은 뭐가 됐을 거냐면 S10 플러스 70이니까 여기에 S10 플러스 S10 플러스 70, 여기는 ES10 플러스 70, 여기는 이 S10 값을 구해달라는 문제로 이제 귀결되겠네요. 그럼 S10 값을 계산하시려면 S10은 EA 플러스에
2분의 10의 2a 플러스 9d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 a값과 d값만 아시면 되겠죠? 이제부터 a값과 d값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해보죠. 봅시다. 그렇다면 n이 5보다 클 땐 이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sn이 a1, a2, a3, a4, a5, a6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an까지 되어져 있었다면 tn은 요만큼 5번째 한까지가 음수였다는 얘기니까 얘는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이렇게 다 마이너스를 달고 있었을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부터 이제 A6 이런 식으로 가서 AN까지 나올 거고, 여기는 여기서 원하는 것은 TN 빼기 SN이 70이란 얘기니까 아래 거에서 위 거를 빼주시면 얘네들은 다 소거돼서 사라질 거고, SN 빼기 TN, TN 빼기 SN, TN 빼기 SN은 마이너스 2배의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A4 플러스 A5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tn 빼기 sn이 지금 7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약분까지 하시면 마이너스 35인데 얘는 첫 번째 항서부터 5번째 항까지 합의에 해당될 테니까 2분의 5에 2a 플러스 4d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7 약분됐을 것이고,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7은 약분까지 하면 a 플러스 2d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조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이고요. 그런데 a 플러스 2d가 마이너스 7이니까, 그렇다면 여기 이 조건에서 이제 이 조건 넘어와 보죠. 이 조건에서 넘어오시면 a 플러스 2d가 마이너스 7이니까 a 플러스 2d 플러스 2d가 음수란 조건에 의해서 얘가 마이너스 7이죠.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이 d는 7보다, 따라서 d는 2분의 7보다 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조건에서 마찬가지 a 플러스 2d 더하기 3d가 됐을 테니까 마이너스 7 플러스 3d도 음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식을 정리하시면 d는 얘가 양수라는 얘기가 양수였을 테니까 다시 d는 3분의 7보다 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해 주시면 2분의 7이 대략 3. 얼마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7은 2. 얼마쯤이 되니까 2. 얼마보다는 크고 3. 얼마보다 적은 정수는 d값은 그래서 3이 될 수 있는 것이고, d값을 3에다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a값은 6이죠. 마이너스 1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초항과 요놈을 알았으니까 이걸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하셔서 S10 갖고 하시고 F10 구해주시면 다시 여기다 대입하셔서 마무리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식이 복잡할 텐데 잘 확인 한번 해주시고 절대값의 성질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죠. 봅시다. 그 다음에 1030번 문제 잠깐 보시면 첫째 항이 30이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열의 합이 지금 0이라는 얘기니까 한번 우리가 식을 세워볼까요? 항의 개수는 m에서부터 m 플러스 k까지니까 k 플러스 1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분의 k 플러스 1의 초항 플러스 끝항 인데 이 값이 0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얘와 얘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얘가 0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am은 a 플러스 m 마이너스 1 d가 지금 마이너스 d죠. 플러스 a 플러스 m 플러스 k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d 값이 0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a는 30이니까 60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와 얘를 저쪽으로 이항을 시켜주고 동류항 정리까지 해주시면 m 플러스 k 마이너스 2의 d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m하고 k, d가 모두 자연수니까 두 자연수의 곱이 60이 나와야 된다. 따라서 d는 우리는 60의
약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60의 약수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60의 약수의 개수 어떻게 계산하시죠? 소인수 분해하셔서 2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인가요? 여기에서 각각에 대한 지수에 플러스 1을 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2개가 되겠죠. 다시 확인해 주세요. 31번 잠깐 보죠. 첫 장서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고 A3이 42일 때 4 이상의 잔수 K값을 계산하세요 라는 얘기인데, 우선은 이 조건을 보아하니 등차 중앙이 떠오르죠. 지금 AK-1, AK-2, AK-3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테니까 지금 두 수의 합은 이것의 2배랑 똑같을 겁니다. 따라서 2배의 A의 K-2 2배의 A의 K-2가 마이너스 24고 따라서 A의 K-2는 마이너스 12다. 따라서 이 조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A의 K-2가 마이너스 12이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SK가 K제곱이니까 보통은 SN이 N제곱이다라고 얘기한다면 AN은 2K-1이라고 고정시킬 수 있지만 2N-1이라고 고정시킬 수 있지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K는 지금 어떤 특정값 상수란 말이죠. 일반항이 아니라. 따라서 어떠한 SK, 다시 말하면 2분의 K의 2A 플러스 K-1D를 계산해 봤더니 이것이 우연하게 K제곱이 나타나지게 되는 그때 K값을 나타내는 방정식이죠. 항등식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일반항을 A에는 2N-1 따라서 AK는 2K-1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다. 얘는 특정 값을 만족시키는 방정식의 해를 찾아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 AK-는 마이너스 12라는 조건과 그 다음에 A3이 42, 다시 말하면 A 초항 플러스 K-3의 D가 마이너스 12이고 A 플러스 2D가 42라는 성질을 활용을 해서 K값, 여기서 A도 K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시고 D도 K라는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이걸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이 방정식이 K에 대한 방정식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을 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조금 식이 복잡해져서 일반적으로 안 떠오른다면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하겠지만 지금은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떠올려 볼 겁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우선 연습해 주시고,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이냐,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잠깐 생각해 보면 A1 플러스 A2 플러스에서 플러스 AN까지 주어져 있었을 때 우리는 2분의 N에 초항 플러스 끝항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얘를 이렇게 분석 한번 해볼까요? N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AN. 그럼 2분의 A 플러스 A1은 뭡니까? A1과 AN, 그리고 여기 요 가운데 놈이 있었다면 얘네들도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었을 거고, 여긴 A1 플러스 AN의 등차 중앙을 구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 등차 중앙에 곱하기 N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준다면 지금 이 식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N 곱하기 2분의 등차 중앙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얘와 얘의 끼리도, 바로 전에 있던 항 A의 N-1 끼리도, 따라서 A2 플러스 A의 N-1도 똑같이 같은 등차 중앙이었을 거고, 2분의 A3 플러스 A의 N-2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등차 중앙을 나타냈을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값, 이 값이 모두 같은 값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SK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SK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2분의 K의 A3 플러스 AK-2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될까요?
따라서 이거에 대한 값은 2분의 k에 이걸 계산 결과가 똑같으니까 얼마입니까? 30. 다시 말하면 15k가 바로 sk인데 그 값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k제곱과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k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그 다음 문제 보죠. 좀 지웁시다. 다음처럼 주어져 있었을 때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게 무엇인지 잠깐 보면 요걸 구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등차 수열이니까 얘가 초항이고 그 다음에 공차는 2D짜리 그죠? 공차는 2D짜리 수열인 거죠. 얘가 초항 역할을 할 것이고 항의 개수는 n개가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요 빨간색 이 절대값 요 안에 있는 것만 잠깐 정리해 보자면 2분의 항의 개수는 2n개 중에서 짝수만 원하고 있으니까 n개가 됐을 거고 2a2 플러스에 n-1 공차는 2d 그러면 식을 정리해 보면 얘가 지금 2가 있으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a2 플러스 n-1의 d 이렇게 됐을 거고 a2 자체가 a 플러스 d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nd-d인 거고 소거까지 해주고 나면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얘가 되겠죠. 뭘 원하고 있는 거냐면 n에 nd 플러스 a 요걸 원하고 있는 것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의 절대값까지 취한 것의 최소가 되는 그때에 대한 자연수 n값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식은 n에 대한 식이니까 d하고 a라는 상수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d와 a에 대한 상수값을 찾는 것은 여기에서 2분의 항수 10개고 2a 플러스 n-1d 9d가 됐을 거고 이 값이 430 그 다음에 2분의 마찬가지 항의개수 20개가 됐을 거고 2a 플러스 19d가 660 이것을 활용해서 이제 A값, D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실제로 A값, D값을 찾아주시면 뭐 A값은 52가 나오고 그 다음에 D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식을 다시 여기다가 정리를 해주시면 n에 마이너스 2D 플러스 52라는 놈의 절대값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을 함수화시키면 여기가 n축이 됐을 것이고 얘를 y축을 생각해 본다면 n값이 0일 때 지나고 그 다음에 26 그죠? 26을 여기면 여기 d가 n이죠. d에다 마이너스 대입한 거니까 그렇다면 이 함수는 요렇게 생긴 이 함수는 요렇게 생긴 함수가 됐을 텐데 우린 얘네들 지금 전체 절대값을 접어 올린 거니까 요 부분에 해당되는 값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래프는 요렇게 되는 그래프를 취하겠죠. 따라서 최소가 될 때 이것이 최소일 때 n값은 바로 26이라는 걸 알 수 있었겠네요. 그쵸?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축과의 교점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26이라는 값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 절대값은 그래프를 접어 올린 거고 그래서 여기만 인정하시게 되겠죠. 네, 이 참수와 연계돼서도 해결할 수 있으셔야 돼요. 다시 보시죠. 그리고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보다) 큰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공비가 1보다 큰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 구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AR 8제곱 A값 알고 R값 알면 되겠죠. 그래서 조건식도 예쁘게 두 개가 와 있습니다. 그 다음 A3, A5, A7을 보니까 얘도 A1, A2, A3, A4, A5, A6, A7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얘네들이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얘네들도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었겠죠. 그렇다면 두 놈을 곱했다는 얘기는 얘는 등비 중앙인 A5의 제곱이었을 거고요.
따라서 여기서 주어져 있는 조건은 A5의 세제곱이 125, 다시 말하면 5의 세제곱이라는 뜻이니까 결국에 A5가 5란 얘기가 됐을 것이고 결국엔 AR 4제곱이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AR 8제곱이었으니까 AR 4제곱 곱하기 R 4제곱이라 따져본다면 AR 4제곱이 이미 5라는 걸 알고 있죠. 결국엔 5R 4제곱 R 4제곱 값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R 4제곱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 조건이 여기서 나오겠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겠다.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A4는 AR의 세제곱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AR의 7제곱 분의 AR의 5제곱이니까 식을 예쁘게 정리까지 하고 나면 R 세제곱을 정리해 볼까요? R 제곱에 1 플러스 R의 4제곱이 6분의 13이 됐을 것이고 따라서 6R 4제곱 플러스 6은 13R 제곱이니까 얘를 이쪽 이항시키시면 6R 4제곱 마이너스 13R 제곱 플러스 6은 0이 됐을 것이고 R 제곱으로 치환 또는 직접 보기차식을 인수분해 주시면 2, 3, 3, 2, 3, 3은 9, 2는 4, 마마면은 마이너스 13을 만족시키니까 R 제곱 값은 결국에는 인수분해 이렇게 되겠죠. R 제곱 마이너스 2R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거나 또는 3R 제곱 마이너스 2가 0이 되거나 따라서 R 제곱 값은 2분의 3이거나 또는 3분의 2가 됐을 텐데 1보다 큰 등비 수열이라 그랬으니까 공비가 1보다 크면 제곱도 1보다 크겠죠. 따라서 R제곱은 2분의 3, 그럼 R 4제곱을 물어봤으니까 결국엔 5 곱하기 R의 4제곱 4분의 9에 해당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분의 45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4번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 정사각형 R1이 있는데 거기에서 2등분을 다시 했대요. 2등분을 해서 만든 정사각형 중에 하나를 R2라고 하겠다. 그죠? 그럼 R2의 한 변의 길이는 4분의 1이 됐겠죠. 다시 이 각변을 다시 4등분을 했대요. 그쵸? 다시 또 4등분을 해서 만들어낸 거니까 이때 이 한 변의 길이는 16분의 1이 됐겠죠. 그쵸? 4분의 1을 다시 4등분 한 거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표현된 건 이겁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해보면 각 변이 있을 텐데 얘를 AN분의 1 등분하라는 거죠. 이렇게 AN분의 1 등분을 해서 다시 그 길이를 찾아내고 그 값을 AN 플러스 1로 하겠다. 다시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시면 전체로 다시 한번 봅시다. 이런 얘기죠. 지금 A1 값은 지금 본 것처럼 2분의 1이 됐을 거고 이것을 다시 AN분의 1, 다시 말하면 이수의 역수죠. 이수의 역수. 2등분을 다시 하라는 거죠. 그럼 나누기를 다시 하라는 거니까 2분의 1에 대한 제곱이 생겼을 거고 그 값이 바로 A2란 얘기입니다. 4분의 1이 되겠죠. 다시 그럼 얘를 다시 2분의 1에 대한 제곱, 다시 말하면 4등분, 다시 4등분을 해달라는 얘기니까 A3은 2분의 1에 대한 4제곱, 16분의 1이 됐겠죠. 이해될까요? 다시 이번에는 16등분을 다시 해달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A4는 2분의 1에 4제곱에 다시 2분의 1에 4제곱에 또다시 곱해지게 됐을 테니까 8등분이 됐을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로 본다면 2등분, 4등분, 16등분이지만 우선 곱하기 2분의 1 한 거고요. 그 다음 곱하기 2분의 1에 대한 제곱을 한 거고요. 우선 곱하기 2분의 1에 대한 4제곱을 한 거고요. 등비수열은 아니네요. 그죠? 우선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것. 그래서 우선 지금 여기서 원하는 것은 이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를 물어봤으니까요. 여기서도 A5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도 2분의 1의 8제곱에 다시 2분의 1의 8제곱이 다시 곱해지니까 2분의 1의 16제곱이 됐을 거고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쵸? 2분의 1의 8제곱을 다시 곱했을 테니까 그렇다면 A1에서부터 A5까지 다 더한 값 그렇죠. 이거 다 더한 값들은 A1분의 A2
A1분의 A2 여기 좀 잠깐 지워볼게요. A1분의 A2는 뭐가 됐을까요? 실제로 그냥 나눠달라는 거죠. 실제로 나눠주시면 2분의 1에 2분의 1에 대한 제곱이니까 얼마 곱해졌냐 그걸 물어본 거네요. 따라서 얘는 2분의 1이 곱해졌다는 걸 알 수 있고, 얘도 지금 뭐가 곱해졌냐? 2분의 1의 제곱이 곱해졌다. 뭐가 곱해졌냐? 2분의 1의 4제곱이 곱해졌다. 2분의 1의 8제곱이 곱해졌다. 2분의 1의 6제곱이 곱해졌다. 16제곱이 곱해졌다. 이런 얘기인 거니까. 그래서 얘는 다음 같은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니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AN에 대한 규칙은 AN분의 AN 플러스 1을 계산하시면 얘가 지금 A1과 같아졌다는 얘기고 얘가 A2와 같아졌다는 얘기니까 AN분의 AN 플러스 1은 AN과 같아졌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이걸 여기다 넣어달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디귿은 로그 2의 AN 플러스 1분의 AN이니까 이거 역수죠. AN분의 1. 이거에 대한 첫째 항서부터 10번까지 합을 물어본 거라서 한번 배열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도대체 무슨 수열이 되는지. 첫 번째 항은 로그의 A1분의 1인데 A1 값이 지금 2분의 1이죠. 그지? 그것의 역수니까, 이것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1제곱을 했을 것이고, 그냥 2라고 해볼까요? 2. 따라서 로그 2의 2니까 첫 번째 항은 1이 됐을 거고요. 두 번째 항은 로그 2의 두 번째 항이 얘였죠. 그렇다면 얼마입니까? 이거에 대한 역수니까 2의 제곱 2가 됐겠죠. 로그 2의 그 다음 숫자는 얘였겠죠. 2의 4제곱이 됐을 겁니다. 4가 됐을 거고, 로그 2의 그 다음 얘죠. 2의 8제곱이 됐을 겁니다. 8. 아까 원수열은 원래 있던 이 수열은 등비수열은 아니었는데 로그를 붙이고 나니까, 로그를 붙이고 역수를 취하니까 공비가 2짜리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죠. 따라서 R-1분의 초항 1이고요. 항의 개수는 10개 마이너스 1, 이걸 묻고 있는 거네요. 그쵸? 따라서 1024 빼기 1, 1023이 돼. 아이고, 얘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만 가능해지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문제 해석이 좀 중요한 문제인데, 자연수 m에 대해서 이 괄호 안에 있는 값 m을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거죠. 3 곱하기 2m, 여기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3 곱하기 2의 m은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짜리 자연수인 공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내 등비수열의 k번째 항이다. 3 곱하기 r의 k-1이 3 곱하기 2의 m제곱, 뭐 이렇게 표현됐었을 때 요걸 계산해 달라는 건데, 뭐 그렇다면 2의 m제곱은 얘랑 같아진다는 얘기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하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문제 만드신 분이 지금 여기에 해석을 적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2의 제곱은, 그럼 3 곱하기 2의 제곱은 3 곱하기 r의 k-1 형태로 나타내 달라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3 곱하기의 2의 1제곱의 제곱, 이 1제곱의 제곱. 다시 말하면 이때라면 k-1이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세 번째 항이 되는 거죠. 또는 얘를 3 곱하기 2를 2의 제곱 곱하기 1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에서는 요 k-1에 해당되는 게 1일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항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r이 요거일 수도 있고 요 놈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 되겠네요. 따라서 k값은 세 번째일 수도 있고 k값은 두 번째일 수도 있으니까 3 더하기 2를 계산해서 5. 그래서 k값의 합을 찾아달라는 뜻이니까 a 2값은 5 이렇게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2가 여기 사용됐죠? 이렇게. 그렇다면 a 200 우리가 이해한 것을 실제로 사용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해 받도록 하죠. 3 곱하기 2의 200제곱인데 얘를 지금
3 곱하기 R의 K-1제곱을 나타내 달라는 거니까 마찬가지 3 곱하기 2의 1제곱의 200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K-1 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200. 따라서 K 값은 200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이고, 다시 얘를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겠죠. 2의 제곱 입장에서 본다면 100. 그렇죠? 왜냐면 곱해서 200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K-1 값은 100. 따라서 K 값은 100 플러스 1. 3 곱하기에 얘를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2의 세제곱으로는 3 곱하기 얼마로는 200을 못 만드니까, 그죠? 50. K-1 값은 50이 됐을 테니까, 그죠? R값 46이 되면서, 따라서 K 값은 50 더하기 1. 근데 하면서 계속 규칙을 찾으셨죠.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찾아봤더니, 아, 곱해서 200을 만들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딘가에는 얘가 3 곱하기에 2의 50의 4제곱이 되면서 K-1 값은 뭐 4가 되면서 뭐 K 값은 4 플러스 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아,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값 있죠. 얘네들에 해당되는 값은 결국에는 다 뭐다? 200의 약수들이다. 그럼 200의 약수가 몇 개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200은 2의 세제곱 곱하기 5제곱인가요? 따라서 12개가 있는 거네요. 12개. 12개가 있을 테니까 얘네들을 싹 다 더해 주시면 물론 이쪽 뒤에도 다 점점점 더 있겠죠. 싹 다 더해 주시면 K 값은 약수들,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모두 약수죠. 여기 있는 애들이 모두 다 약수일 거예요. 그래서 약수의 합에다가 플러스 얘네들의 합은 12. 그러니까 약수의 합에다가 12를 더해 주시면 되는 형태가 되겠다. 이 문제는. 그죠? 그것이 바로 모든 K 값의 합, 그것이 바로 A200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은 200의 약수의 합을 찾아줘야 되는데, 약수의 합을 구하는 과정을 좀 잠깐 살펴보죠. 진짜 예를 통해서 200 봅시다. 20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소인수 분해를 해서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약수의 합은 경우에 암기하셔야 되는 건데, 약수의 합이 이게 또 등비수열 형태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이런 거죠. 약수의 개수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었어요.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까지. 그 다음에 1, 5, 5의 제곱까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가로축과 세로축을 서로 곱하는 거죠. 5, 2 곱하기 5, 2의 제곱 곱하기 5, 2의 세제곱 곱하기 5. 얘도 1 곱하기 5의 제곱, 2 곱하기 5제곱, 2의 제곱 곱하기 5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5제곱, 뭐 이렇게. 얘네들이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지금처럼 해서 몇 개? 이쪽 편에 4개, 이쪽 편에 3개. 그래서 4 곱하기 3 이렇게 됐던 거죠. 그렇다면 약수들에 대한 총합은 얘네들을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겠죠. 얘네들을 더해봅시다. 이렇게를 더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더해보시면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2의 세제곱. 얘도 다 더해주는데 5로 묶어내주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얘도 5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그럼 결국에는 얘네들 다시 더하는데 다시 얘네들이 또다시 공통인수로 묶여질 테니까 여기 합은 이렇게 구해집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해서 2의 세제곱까지. 여기가 세제곱이니까 5도 마찬가지 1 더하기 5 더하기 해서 5의 제곱까지니까 여기까지를 서로 곱해주면 그것이 바로 상수항의 약수들의 합에 해당됩니다. 다른 수들도 약수의 개수의 약수의 합은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요만큼은 이거는 이해하는 거고요. 이것은 이해 선에서 끝나셔야지 약수의 합을 구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해했다 선에서 끝내주시고 실제는 이렇게 계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신 다음에 플러스 12만 계산해 주시면 35번의 답이 나오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문제 내용이 좀 이해하기 까다로우셨을 텐데 천천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서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었을 때 다음 값을 물어본 내용, 다음에 성질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항상 독특한 수열인 거죠. 봅시다. n 플러스 3번째 항까지 합해서 여기까지 계산한 거니까 얘는 a에 n 플러스 3, a에 n 플러스 2, a에 n 플러스 1 에서 뭐 an, an-1 찍찍찍 계산해서 플러스 an까지가 되어져 있었는데 여기에서 an부터 an-1 찡찡찡 a1까지 있었는데 여기서 찡찡찡해서 a1까지를 지금 빼겠다는 거죠. 그럼 빼고 나면 소거되고 요거는만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빨리 찾아냈으면 좋겠고 아무튼 얘가 13 곱하기 3의 n-1이고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AR의 n 플러스 2제곱 얘는 AR의 n 플러스 1제곱 얘는 AR의 n제곱 잠깐만요. R의 n제곱으로 예쁘게 묶어봅시다. AR제곱 AR 그 다음에 A 이렇게 남을 것이고 그렇다면 얘를 요 형태와 요 형태가 항상 같아야 된다는 거니까 얘도 슬쩍 변형을 시켜주시면 얘는 3의 n제곱 나누기 3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얘는 3분의 13의 3의 n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얘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직관적으로 봤었을 때 R값이 3일 수밖에 없다. 그죠? 아니 n에 대한 거듭제곱이니까 그리고 3을 대입하시게 되면 9a 더하기 3a 더하기 a가 됐을 텐데 이 값은 또 다시 얘랑 같을 수밖에 없었겠죠. 따라서 13a가 3분의 13이니까 약분되고 나면 a 값은 3분의 1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요거 구했으니까 a4, ar에 대한 세제곱값을 찾을 수 있으셨을 겁니다. 다시 확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 보도록 하죠. 다음은 좀 지울게요. 이 문제는 이것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문장을 보고서 처음부터 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열해 나가면서 그 식을 추론해내는 그 연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원리학기가 잘 이해 안 되는 친구들도 지금 그대로 한번 보시면서 이러한 항들이 나타나게 되면 어떠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2011년 초에 1억 원을 예금했고요. 매년 말이 되면 1,000만 원씩을 뺐대요. 마치 그냥 느낌상으로만 보면 만약에 예금을 안 하고 지금 2021년 초니까 총 10년 동안 1,000만 원씩 뺀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땅에만 묻어놨었다면은 남아있는 금액은 0원이 돼야 되는 건데 실제로는 얼마가 남게 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첫 번째에서부터 봅시다. 그러니까 2011년 말이 되겠죠. 2011년 만에 1억 원을 넣습니다. 1억 원은 1,000만 원의 10배니까 10,000만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얘는 10,000만 원에 이자가 붙었겠죠? 10,000만 원에 곱하기 1.05가 한번 붙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1,000만 원씩을 인출을 했대요. 단위는 지금 만원 단위니까 1,000을 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얘가 바로 첫 번째 초항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2012년 이제 다음에 1월 1일에는 통장에 뭐가 남아있는 거냐면 A1만큼이 이제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다면 그 A1 금액이 다시 2012년 말에 되면 다시 똑같이 1.05만큼의 이자가 붙을 텐데 그런데 다시 또 여기서 1,000만 원을 빼겠다는 거죠. 그럼 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A1 곱하기 1.05는 결국에 이거잖아요. 이 값에다가 1.05를 각각을 곱해달라는 거니까 각각을 곱해보죠. 만에다가 1.05를 또 곱했으니까 제곱이 됐을 거고요. 1000에다가
1.05를 곱한 거까지가 요만큼이고요. 거기에 뒤에 빼기 1000이 있는 겁니다. 다시 A3을 볼까요? A3은 마찬가지. 지금 통장에는 A2만큼 찍혀져 있을 거거든요. 1월 1일에는. 그렇다면 그 이후에 1년이 다시 지나서 12월 달이 되게 되면 A2라는 금액에 1.05가 또다시 붙었을 거고 거기서 1000을 뺐을 겁니다. 그렇다면 식을 정리해 주시면 만 여기에다가 이번에 여기에다가 다시 똑같이 1.05를 곱해달라는 얘기니까 만에 1.05의 세제곱 마이너스에 1000의 1.05의 제곱 마이너스 1000의 1.05가 붙어있는 상태. 여기까지가 지금 요놈이었을 거고 뒤에 다시 빼기 1000을 계산해 달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몇 번 해 나가다 보면 이제 짐작이 드는 겁니다. 아, 얘는 별개인 거고 얘네들은 마이너스로 묶어내시게 되면 마이너스 1000으로 묶어내게 되면 1.05의 제곱 1.05 플러스 1이 되면서 등비수열 형태를 취하고 있겠구나. 그럼 짐작해 보건대 네 번째 항은 A4예요. 짐작해 봅시다. 추론하는 거죠. 만에 1.05의 4제곱이었을 거 그죠? 세제곱일 때 세제곱 세 번째 항일 때 세제곱인 거 보면 두 번째 항일 때 제곱인 거 보면 네 번째 항은 4제곱 빼기 1000에 얘는 공비가 1.05짜리 등비수열의 항의 개수가 3개 여기는 2개가 있었죠? 그죠? 여기는 요만큼 2개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1.05의 세제곱 1.05의 제곱 1.05 그리고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2021년초 다시 말하면 10번 시행했을 때를 묻고 있는 거니까 짐작해 보건대 10번째 항은 만에 1.05에 10제곱이 있었을 거고 빼기 1000에 마찬가지 얘를 이제 거꾸로 적어볼까요? 1 플러스 1.05 1.05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항이 맨 끝은 1.05의 9제곱이 됐겠죠? 항이 10개짜리 등비수열의 합이 되겠구나. 따라서 이제 정리해 봅시다. 만에 1.05의 10제곱에 빼기 1000에 등비수열 공비는 1.05죠?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은 1이고요. 1.05의 항의 개수 10개고 빼기 1 요만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조건에 1.05의 10제곱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넣으셔서 예쁘게 정리만 해주시면 정답이 나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